자, 2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후민정음을 하기 위한 이제 기본 작업이었어요. 이제 우리 뭐 개그 프로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나란 말싸움이 등기다. 이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2학기 중간고사의 그냥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에 따라서 문제 출제 개수는 좀 다를 수 있겠으나 뭐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어려운 단원이니까 지금부터 더 열심히 잘 들으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법은 이제 그 국어 속의 수학 같은 느낌이야. 어제 김소월의 시를 만약에 잘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 근데 오늘 이육사 시를 공부하는데 뭐 전혀 지장이 없지는 않지만 큰 지장은 없죠. 근데 문법은 이 기본적인 글자 체제를 모르면은 읽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문법은 항상 계속 누적해서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여기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 이게 훈민정음이라고 써 있는 거 여기 그 뒷장. 제가 지금 크게 일부러 좀 이렇게 읽게 하려고 이제 크게 써왔어요. 크게 써왔으니까 요거 우리 한번 끊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 아마 오늘 집에 가서 어머니 저 후민정 나란 말씀이 이제 처음 배웠어요라고 하면 아마 어머니나 아버지께서도 너네 지금 그거 배우니 엄마 아빠도 그때 되게 힘들었어. 되게 뭐 재밌으면서도 힘들고 좀 배울 것도 많고 어려웠어라고 아마 거의 다 공감하실 거예요. 자, 근데 요 파트 이 중세고 요 파트 제가 이제 전국에서 제일 잘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잘 좀 따라오세요. 자, 후민정음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저랑 일단 먼저 한번 읽어봐요. 이제 글자 읽는 건 다 할 수 있죠. 글자 읽는 건 할 수 있으니까 저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외울 정도시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후민정음 지금 이 방송을 뒤늦게 여러분들도 방송 다 초대할 거예요. 방송 뒤늦게 보는 애들도 다시 한번 이 스크립트 대본 보면서 같이 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발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할게. 훈민정음 시작. 훈민정음 목소리는 크게 안 내도 되니까 꼭 좀 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 천천히 갈게. 근데 거기 글자 중간중간에 무슨 점 같은 거 돼 있지. 이거는 아직 무시하세요. 설명할 건 중요한 건데 아직은 무시하시고 해볼게요. 나랏 말쌈이 이거 싸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알겠지? 나랏 말쌈이 시작. 중기계 달아 시작. 그 다음에 이거 안 가르쳐줬구나. 얘들아 이걸 잘 봐봐. 이거 짜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짱이겠죠. 왜냐면 이게 이응 발음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꼭지 없는 즉 예디응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건 형식 형태소라. 이거는 읽는 거 아니야. 없다 이거 묵음이야. 이게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이거 읽고 해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알려줄 거거든. 이건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짜라고만 읽어야 돼. 알겠니? 자,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읽어야 돼, 얘들아? 자, 이것도 그냥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냐? 말하고만 읽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요렇게 돼 있으면 막이고. 자, 다시 읽어볼게. 자, 그 다음에 문자와로 시작.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시작. 이런 전차로 시작. 어린 백성이 시작.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시작. 거기에 홀 다음에 리을 다음에 여린이 있잖아. 그럼 그 뒷글자를 세게 발음해야 돼. 된소리를 말해. 홀배가 아니라 홀빼라고 읽어야 돼. 알겠니? 다시.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시작.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마참내 시작. 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원래는 이렇게 읽었는데 나도 그게 못 읽지. 제 뜨들 시작. 싫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일할 위하야 시작. 윙 아니죠? 이거 뭐 버팔로 윙 그거 윙 아니죠? 그 예딩이 아니니까요. 내 일할 위하야 시작. 어여삐 너겨 시작. 새로 스물 여듭자랄 맹가노니 시작. 새로 스물 여듭자랄 맹가노니. 사람마다 해요 시작. 사람마다 해요. 이거 이제 수위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수위 니겨 시작. 날로 쑤매 시작. 뼈난키 하고저 할 따라민이라 시작. 뼈난케 하고저 할 따라민이라. 자,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볼게. 이번엔 조금 더 호흡을 길게 갈게요. 자, 이거 읽을 줄 알아야 돼. 이거 외울 줄 알아야 돼. 읽어볼게요. 나랏 말쌈이 듀기게 달아 시작. 나랏 말쌈이 듀기게 달아. 자신 있게 해야 돼.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시작.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시작. 전차로 어린 니르고저 홀빼 이셔도. 시작. 그 다음 한 번에 쭉 갈게.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시작.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일할 위하여 어여삐 너겨. 시작. 내 일할 위하여 어여삐 너겨. 새로 스물 여듭 짜랄 맹가노니. 시작. 새로 스물 여듭 짜랄 맹가노니. 사람마다 해여 수비 니겨. 시작. 해여 수비 니겨. 날로 숨에 뼈난케 하고자 할 따라민이라. 시작. 날로 숨에 뼈난케 하고자 할 따라민이라. 자, 그럼 나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자, 끊어 읽는 대로. 자, 같이 읽어볼게. 목소리는 크게 안 내도 되니까 꼭 내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자, 가볼게요. 자, 시작. 나랏 말쌈이 둥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 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일할 위하야 어여삐 너겨 새로 스물 여듭 짜랄 맹가노니. 사람마다 해여 수비 니겨 날로 숨에 뼈난케 하고자 할 따라미니라. 자, 이제 너희들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어요. 한 줄씩 시켜보도록 하겠어요. 자, 왜? 휴지? 잠깐만. 받아. 자, 휴지를 주는 은덕을 베풀었으니 첫 줄은 재율이가 읽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 속으로 여러 번 읽으세요. 이거 외워야 돼. 이 정도 외워야 돼. 자, 재율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나란 말씀이 균규에 달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진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줄문에 어디 있냐? 문자. 두 번째 줄. 줄문에 아니. 지금 뒤움기게 달아까지 읽었잖아. 그 다음 그 밑에 거. 문자서부터 읽으라고. 문자와 서르 사노리 사마띠 사마띠 아니 할세. 아니할세. 자, 그 다음에 서윤이가 한번 읽어볼까? 한 줄만 읽어볼까?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르고저 까지만. 그 다음에 하윤이가 한번 읽어볼까? 홀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 원래 거기서 끊으면 안 되는데 그냥 그죠. 그 다음에 한 줄 재원이가 한번 읽어볼까? 표디 못할 놈이 아니라. 재원이가 한 줄만 더. 내 일할 위하여 어여삐 너겨. 재율이 새로 스물 여덟 자를 짜랄 맹가노니. 맹가노니. 우진이 잠마다 이거 이음이 뭐예요? 그냥 여로 읽으면 돼. 여. 해여. 해여 수빈이겨 날로 수네. 그 다음 마지막 하윤이. 뼈안키 하고저 할 따라미. 이건 이제 여린이웃은 발음 안 하는 거니까 됐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거의 외울 수가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시범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어요. 시범 보여주도록 하겠어. 나란 말쌈이 둥기게 달아 문자어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펴지 못할 놈이 아니라 내 일할 위하여 어여삐 너겨 새로 28자라 맹가노니. 사람마다 해여 수빈이겨 날로 쓰며 뼈넣게 하고 잘 따라매니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다 외웠지? 할 수 있지? 내가 이걸 5초 만에도 할 수 있다고. 5초 만에 할 수. 그래서 왜 퀴즈 뭐 이렇게 개그풀에서 나란 말싸움이 둥기다라 뭐 이렇게 약간 개그 소재를 이용하는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얼마나 소중한 거였는데. 자, 됐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 뭐부터 가르쳐 줄 거냐면요. 첫 번째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란 뜻이에요. 나란 말싸움에 둥기다라 문자로 서로 사마띠 아니었어요. 자, 여기다 해석 먼저 한번 해보자. 무슨 뜻이니만 먼저 해보자. 해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소주제라고 돼 있잖아. 여기 소주제. 이게 뭐냐면 훈민정음 이 안에 담겨 있는 세종대왕의 4대 정신이 있어. 4대 정신.
뭐 4대 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여기 중간중간 이렇게 일부러 띄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게 1대 정신, 2대 정신, 세 번째 정신, 네 번째 정신이어서 띄어낸 거예요. 자, 해석 문제 해볼게. 해석 문제 해볼게. 자, 해석 문제 할 테니까 자, 지금부터 그 현대 해석 있죠. 거기다가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줄이잖아. 그럼 여기도 여러분들도 9줄로 쓰시는 거예요. 자, 제가 해석 불러드릴게요. 해석 불러드릴게. 빨리 써봐봐. 우리나라의 말이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뭐 사랑해 뭐 밥 먹었니 이런 말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는 달라. 중국 차이나 중국과는 달라. 여기서 문자는 한자로 해석해야 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함으로. 일단 써봐봐. 해석 다시 해줄게. 이런 까닭에 전차가 까닭 이유란 뜻이야. 이런 까닭에 좀 이따 뜻 다 정리해줄게. 어린 백성이가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야.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뭐하는 바가 있어도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finally finally는 안 써도 돼. 자기의 뜻을 말하고자 하는 뜻 자기의 뜻을 실어는 능히 I can 할 때 can 이런 뜻이야. 자기 뜻을 능히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그래서 하다는 많다는 뜻이야. 크다 많다는 뜻이야. 많으니라. 내가 이건 세종이죠. 내가 이것을 위하여 가엾게 여겨 뭐뭐를 여기다 리가드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들었으니 맹갈다 만들었으니 사람마다 하여금 뭐 누구누구로 하여금 뭐 사역동사 같은 거 할 때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힌다는 게 배운다 뜻이죠. 글자를 익힌다 할 때 쉽게 익혀 날마다 씀에 뭐 사용하면 날마다 씀에 글자를 쓴다는 얘기죠. 사용한다는 얘기죠. 씀에 use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뭐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백성들이 편안하게 쓰려고 하는 거지. 이걸 뭐 돈 벌려고 한다든가 뭐 잘나는 척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 자, 해석 다시 불러줄게. 확인 한번 해봐. 한 주씩. 우리나라의 말이 빨리 뭐 사랑해 뭐 이런 뭐 걱정하지 마 이런 거.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는 달라. 중국은 당연히 우리 츠팔로마 이런 거잖아. 당연히 다르잖아요. 중국과는 달라서 중국 문자인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예를 들어 뭐 억울한 사연이라든가 뭐 탐구를 당했다든가 뭐 관청에서 하고 싶은 얘기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는 끝끝내 자기의 뜻을 능히 펼치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으니라. 내가 이런 현상을 위해서 가엾게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이번에 새로 이번에란 말은 안 써도 돼. 28자를 만들었으니 근데 사실은 거의 17 플러스 11이죠. 실제는 28자가 아닌데 사람마다 이 목적은 뭐냐?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서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은 한 달에도 외울 수 있죠. 매일매일 날마다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그런 목적 따름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해석 다시 해볼게요. 무슨 뜻이냐? 잘 봐. 자, 해석을 해줄게. 얘들아, 우리나라의 말은 자 이거 보세요. 얘들아,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 제가 화윤이야 지금 저한테 수업 듣는 거지만, 그러니까 두 번째 듣는 거지만 원래 여러분들은 저한테 얘기했었죠. 이 세종시라고 하는 게 잘 들어보세요. 이 세종시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저기 이제 세종대왕 기려서 이제 만든 이제 도시잖아요, 그죠? 근데 세종시라고 해서 순 우리말 지명을 굳이 쓸 필요는 없다는 걸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죠? 왜? 재율아,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말을 만드셨어요? 세종대왕은 약간 우리 세종대왕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말을 못했어? 막 이랬어? 아니죠. 그럼 중국말 했어? 아니지. 이게 말이 있었어. 사랑해. 넌 생각해. 이런 말이 있었어. 다만 글자를 남의 나라 글자 빌려 쓴 거지. 한자 빌려 쓴 거지. 그래서 나는 발음할 때 이런 거지. 뭐 사랑해라고 이제 말은 하지만 글자 쓸 때는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죠. 왜? 사랑해라는 글자가 없으니까. 이게 없으니까.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이 한자라는 문자는 당연히 어느 나라 말에 담는데 제일 알맞는 그릇이겠어. 당연히 중국어겠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말하고 중국어 기본적으로 어순도 다르고 너무 다르지 않아요? 조사 같은 것도 중국말 없고. 그러니까 말이 중국어니까 중국의 말을 중국의 글자로 트랜슬레이션하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우리는 부자연스럽지. 왜? 말은 사랑해라고 하는데 쓸 때는 애라고 하는 한자를 써야 되니까 당연히 한마디 뭐예요? 그릇이 안 맞죠. 그러니까 아이폰에다가 갤럭시 케이스를 집어넣는 거죠. 뭐 어떻게 집어넣어서 쓸 수야 있겠지. 당연히 근데 안 맞는 것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고 낑기는 부분도 있고 당연히 성능도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 있지. 중요한 사항 있지. 그 당시에 양반 사대부들은 문자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안 하고 있었을까? 하고 있었죠. 무슨 문자 생활? 한자 배워서 하고. 그게 과거 시험이고 그거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글자를 모르죠. 야 농사져야지 그거 언제 몇만 글자 한자로 외워졌어. 그리고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이란 걸 받지 않죠. 어렸을 때 농사 짓는 걸 배우지 글자라는 걸 배우지 책이란 걸 보지 않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뭐야? 문맹이죠. 말은 할 수 있으나 글자를 쓸 수 없죠. 한자를 배우지 않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있었느냐? 봐봐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방이 붙어서 방이 뭔지 알지? 나라에 사는 게시판 앞에 몇 월 며칠 근데 이게 다 한자로 써 있겠지. 몇 월 며칠까지 뭐 토지 조사할 테니까 자기 몇 평 있는지 언제까지 조사해서 내시우라고 써 있는데 백성이 딱 갔는데 뭔 소린지 모르는 거죠. 분명 국가에서 뭐 하라고 방을 붙여 여기저기 말에 붙여놨는데 뭔 소리야? 자네 뭔 소린지 알아? 나도 몰라. 그럼 뭐 하는 거야? 기한이 지났는데 토지조사 제출 안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손해 보고. 그럼 관청에 가서 불러. 너 왜 제출 안 했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붙었잖아요, 막. 저 이때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나라의 명령 같은 게 안 통하지. 백성들한테 안 통하지. 난 반대도 있지. 위에서 아래로 메신저도 안 가지만 아래에서 위로도 메신저가 안 가요. 왜요? 예를 들어 내가 탐관원에서 당했어. 막 세금 안 냈다고 막 주워 패고 막 해서 맨날 사또 맨날 이런 일 다 하는 거야. 억울하잖아. 그럼 당연히 관청 가서 얘기를 해. 그 상급 관청 가서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상급 관청 가서 제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요. 그래. 그러느냐? 알았다. 서류로 제출하거라. 근데 서류 뭘로 써야 돼? 못 쓰지. 그러면 아유 그냥 가겠습니다요. 이렇게 되는 거지. 서류로 내야 될 거 아니야 뭐든지. 일일이 가서 말로 할 거야? 당연히 무슨 재판 같은 거 할 때 당연히 서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제출을 못해. 야 읽지도 못했는데 쓰겠냐? 그러면 억울해. 그냥 참겠습니다요. 그래서 그냥 가버린 거지. 그러니까 위의 명령도 전달이 안 되고 아래에서 하고 싶은 말도 전혀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점점 도탄에 빠져 있는 거죠. 삶이 도탄에 빠지고 할 수 있는 말을 하나도 못 펼치는 거죠. 자기 뜻을. 세종은 이걸 안 거야. 양반들은 중요하잖아. 걔네들은 원래 한자를 읽어서 이렇게 하는 얘기구나 이미 알고 있어서 하는 데는 다 했고 자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상소 같은 거 한자로 써서 올렸으니까 하고 싶은 말 실컷 자신에서 다 펼쳤다고. 근데 문제는 조선 초기만 해도 양반의 비율이 10%밖에 안 돼. 90%가 평민이야. 그러면 한 나라의 90% 구할이 문맹이란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나라야? 나라가 지탱이 되겠어? 야 생각해봐. 지금 여기 10명의 100명의 학생이 있어. 내가 100명을 가르쳐. 근데 90명이 지금 글자를 몰라. 수업이 되겠냐? 자 필기하자. 그런데 애들은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다음 이거 읽어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야. 10명만 알아듣고 수업하는 거야. 그게 수업이야? 그게 조선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이걸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애민정신에 안 되겠다. 양반들은 됐고 걔들은 어차피 그들은 뭐 그들의 한글 쓰던 말든 신경 안 쓰고 정말 백성들이 쓸 수 있는 편안하고 가볍고 쉬운 글자, 라이트한 글자. 하지만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글자를 만들어야겠다. 우리만의 글자를 만들어야겠다.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
We are different. 우리는 하여튼 다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글자에 가장 어울리는 그릇을 만들어야겠다고 그 초기, 그러니까 즉위 초기부터 생각했던 거야. 그러다 20몇 년 지나서 완성이 된 거지. 정말 대중 대왕이라 할 만한 거죠.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았죠. 백성 따위가 글을 읽든 말든, 나라의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든 말든, 백성 따위 억울한 사정 같은 거 그런 거 신경 안 썼죠, 솔직히. 나라의 10분의 1인 양반 사대부만을 위한 나라였죠, 그 전까지는. 근데 10분의 9, 그러니까 이거 내가 수업하는데 90명이 못 알아듣는데 10명 가지고 수업하면서 만족하는 거야. 90명이 알았던 뭐든 필기를 하든 뭐든 신경 안 쓰는 거죠. 그 전까지 왕은 그랬던 얘기죠. 아, 그렇다. 그 전까지 왕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굳이 그걸 해서 백성들을 깨우쳐주고 백성들하고 의사소통을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거죠. 그들의 이게 백성들은 개 돼지라고 생각했으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엔 평등 사상이 아니잖아. 계급 사회잖아. 그래서 봐봐. 우리나라의 말은 중국 말과는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문자는 뭐란 뜻이야? 한자란 뜻이야. 당연히 한자로 쓰는 데는 서로 뭐 할 수도, 우리나라 말을 한자로 쓰고 nên 당연히 통하지 아니한 게와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까닭에 어린이란 말은 뭐야? 어리석. 여기서 어리석다는 얘기는 정말 foolish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그렇지? 글자를 배우지 못한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뭐 억울한 사유 같은 거 끝끝내는 자기의 뜻을,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 관청에 얘기하고 싶은 거, 호소하고 싶은 거, 억울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 그거를 끝까지 결국은 펼치지 못하는 백성이 너무 많았다는 거지. 이걸 세종은 알고 있었던 거죠. 국가의 폐단을. 그래서 내가 이런 현상을 위해서, 이런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을 이 말을 할 수 있지만 제대로 글로 표현할 수 없고 글을 읽을 수 없는, 읽어서 문맹. 얘들아, 니네 지금 만약에 문맹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정말 니네가 한글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알파벳도 모르고 아무것도 프랑스 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봐. 길거리 간판 나가면 사실 밥집도 못 찾겠죠, 제대로. 정말 문맹이라고 생각을 해봐. 글자를 전혀 모른다고 생각해봐. 그냥 대충 모양 보고서 찾아들어야 되는 거지. 계산 같은 거 할 때도 모르겠지. 그리고 뭘 시킬지도 모르겠죠. 키오스크를 못 누르겠지. 뭔지 모르니까. 모양 보고 대충 그냥 이거 맛있겠다 찍는 거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봐. 평생. 근데 조선시대 백성들은 그게 당연하게 알고 살았던 거지. 그래서 그들을 가엾게 여겨서 이번에 원래 있던 글자도 아니고 새로 28자를 만들었다. 근데 이건 약간의 저기가 있죠. 트릭이 있죠. 27자를 만들었으니, 그러니 여기서 사람은 집중해보자. 여기서 사람은 주로 양반사대부가 아니라 평민들이 되겠죠. 일반 백성이 되겠죠.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쉽게 익혀서 28절밖에 안 되니까 쉽게 익혀서 매일매일 정말 써야 된다는 얘기지. 만들었으면 써야지. 생일 선물 같은 것도 이런 거 있잖아. 정말 나한테 필요한 어떤 실용적인 선물이 있고 그냥 이렇게 또 장식 같은 이유도 있잖아요. 물론 둘 다 가치가 있지만 이왕이면 진짜 그 사람이 꼭 필요하고 정말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선물을 주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같은 가격이면. 매일매일 쓰는 데 있어서 정말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밖에 없다. 다른 거 아니다. 이걸로 내가 무슨 뭐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로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오로지 only for the 백성들을 위한 일이다. 이게 훈민정음의 인사말이야. 첫 인사말. 프롤로그야. 프롤로그. 알겠어?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럼 해석 썼죠? 해석 썼죠? 자, 그럼 이 소주제 4개 한번 써볼까요? 소주제 4개 써볼까? 소주제 이거 써볼게요. 자, 소주제라 하면 그럼 여기서 이게 훈민정음 서문이거든요. 훈민정음 서문이에요. 서문이 뭐라고요? 책 앞에 있는 인사말 같은 거예요. 프롤로그 같은 거예요. 훈민정음 서문에, 자 이거 한번 써보자. 서문이라고 그랬으니까 훈민정음 인사말 프롤로그 서문에 4대 정신이 있어. 4대 정신. 즉 세종대왕이 이걸 여기다 쓰는 거, 위에다 이거 쓰. 이 위에다가 훈민정음 서문의 4대 정신이라고 쓰고 이 4칸 있잖아. 여기다 쓰는 거야. 첫 번째 1번. 첫 번째 1번. 한마디로 이게 뭐야고? 이게 거기다 소주제라고요. 소주제. 소주제 4개를 말하는 거야. 첫 번째. 자, 이거 무슨 정신일까? 첫 번째 이 단원. 첫 번째 달라.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가 아무리 중화 사상에 의해서 중국을 아버지의 나라로 모시고 우리가 조공을 갖다 바치고 정말 꼬북 노릇을 하긴 하지만 최소한 언어 생활이라도 독립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강국이니까 그들을 아버지 나라 성기 사대주의가 있긴 하지만 우리 언어 생활이라도 우리는 좀 독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우리 민족이 절대 무식한 민족이 아닌데.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 우리는 우리만의 세상이 있다. 우리는 우리만의 글자 만들다. 자주정신. 첫 번째 1번 자주정신. 얘들아 자주정신은 뭐니? 한마디로 스스로지 스스로. 우리 스스로. 더 이상 언어 생활만큼은 중국의 한자에 뭐하지 말자. 기대지 말자. 우리는 다르다. 자, 두 번째. 어린 백성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너무 가엾어서 만들었다. 백성을 위한다. 무슨 정신? 두 번째 단락이 무슨 정신? 애민 정신. 애민이 뭐야? 백성들을 뭐하는 마음이란 얘기야? 사랑하는 마음이야. 정신. 이거 무조건 나오는 말이다. 그다음 세 번째. 그런데 글자를 원래 있는 글자를 뭐 변형한 것도 아니고 어서 빌려온 것도 아니고 이걸 정말 새로 만든 거다. 내가 건니 노력해가지고 새로 만든 거다. 집현전 학사들, 젊은 학사들 정말 어렵게 노력해서 새로 만든 거다. 새로 만든 거다. 창조 정신. 창조 정신. 어디 이런 거 빌려 쓴 게 아니다 이거지. 우리만의 독자적인 글자를 만든 거다. 마지막. 그러니 이미 쉽게 만들었으니 정말 목적은 뭐다? 만들고 쓰지 못하면 생일 선물 받았는데 그냥 장식품으로 놓을 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정말 매일매일 썼으면 좋겠다. 정말 매일매일 쓰는데 기여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실용정신. 그래서 이게 훈민정음의 4대 정신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나라 중국과 다르다.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못해서 가엾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들었다. 매일매일 씁시다요. 이런 뜻이야. 됐어? 산정에서 할 수 있겠어? 제일 뭔만 이해가? 자, 됐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여기다 쓰세요. 그냥 여기다 그냥 이건 그냥 직접 그냥 여기다 쓰세요. 여기다 이건 낱말뜻 한번 가볼게. 낱말뜻 가볼게. 낱말뜻 아니다. 뒷장 메모장 가자. 메모장 가자. 오늘 낱말뜻까지만 할 거야.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수업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문법 들어갈 거야. 일단 해석 먼저 하고 첫 번째. 첫 번째. 자, 1년번호 3번인가? 3번 되는 건가? 3번 되는 건가? 네. 3번. 훈민정음 어휘의 뜻. 정음 서문의 어휘. 어휘 정음. 이제 메모장에 쓰세요. 첫 번째 1번. 자, 1번. 나란 말쌈이 우리나라의 말쌈이란 말이 있어. 첫 번째 말쌈. 이 말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우리나라의 말은 이건 뭐야? 우리나라의 말. 언어를 말하는 거야. 언어. 여기서 우리가 그냥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 뜻 아니다. 이거 높임의 의미 없는 거다. 말, 언어란 뜻으로서. 자, 1번. 말 또는 언어란 뜻으로서 지금 쓰는 선생님 말씀 들어보세요. 그 높임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높임의 의미는 없어요. 지금이랑 의미가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네, 의미는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말은 중국 둥깃에다라고 돼 있지. 둥깃에 할 때 둥깃 그다음에 에라고 돼 있죠. 요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걸 조사라고 하잖아요. 어디에. 자, 그런데 봐봐. 너 어디 가니? 집에 가요. 그럴 때는 방향의 부사격이죠. 어디에 간다 이런 얘기지. 근데 이거 내가 아까 해석 어떻게 썼니? 중국에 달라라고 해석하지 않지 않았어? 아까 뭐라고 썼니? 중국 과 달라라고 그랬지. 그래서 얘는요. 봐봐. 얘는 집중하세요. 얘는 형태상으로는 처소 부사격 조사. 어디에? 방향 또는 처소. 처소는 장소란 뜻이야. 부사격 조사의 형태야. 형태상으로는 방향, 처소, 부사격 조사.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나는 집에 간다 하게 되면 이때 무슨 뜻이야? 이때는 어디에 의로란 뜻이죠. 그래서 이때는 그러니까 형태상으로는 이거야. 근데 실제 기능과 의미는 방향, 처소, 부사격 조사라고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 틀려. 아니야.
실제로는 뭐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너는 비교부사격 조사야. 비교부사격 조사. 비교부사격 조사.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면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돼? 중국과로 해석을 해야 돼. 중국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알겠니? 그래서 실제 해석은 중국과.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비교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라고요? 뭐뭐와 뭐뭐과 너와 그다음에 누구누구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자 다시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나라의 말은 흉기에 따라 어떻게 한다고? 중국과는 달라서 과. 형태상으로는 현대국어의 방향부사, 처소부사격 조사점 보지만 실제는 뭐라고? 뭐뭐와 다르다. 뭐뭐과 나는 누구와 다르다. 난 너와 다르다. 나는 아빠와 다르다. 와 과에 해당되는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요? 자 발음합시다. 비교부사격 조사 시작. 비교. 정말 많이 나오는 거. 진짜 많이 나오는 거. 왜? 지금이랑 현태가 완전히 다르니까. 당연히 언어는 표현하니까. 가 달라. 그 다음에 문자. 아유 이게 왜 3번이 나오겠지? 미안. 오늘 해석까지만 할 거야. 3번. 그 다음 금요일서부터 본격적으로 문법 들어가는 거야. 아 당연히 이것도 시험 문제고 시험범위고요. 문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중국 글자인 한자를 말하는 거야. 중국의 글자인 한자를 말해. 즉 한자는 한자를 일컬음. 그래서 한자는 당연히 중국 글자 담는 그릇이 좋지 우리나라 말 담는 그릇은 좋지는 않죠. 바로 서르. 자 사맞다라는 말이 있어. 4번 사맞다. 자 사맞디 보시자고요. 사맞다 첫 번째 뭐라고요? 사맞다라 사맞디 하게 되면 통하다는 뜻이야. 통하다. 야 너랑 왜 이렇게 사맞디 않지? 통하지 않지? 이런 뜻이야. 안 통해. 자 그렇다면 얘들아 퀴즈. 이거 뭐라고 그래? 혹시 서윤이 알겠니? 지금은 이런 글자가 아예 없지. 야 너랑 나랑 사맞디 않는 것 같아. 이런 말 아예 쓰지도 않죠. 없죠. 이미 죽은 글자에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글자.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 재원이 알아? 소실. 그거는 소실은 소실하고 해야 되겠다. 없어진 글자. 이거는 없어진 말이어서 사어라고 그래. 사자가 무슨 사자일 것 같아? 그래서 뭐라 그래? 사어예요. 사어. 죽은 말. 자 지금 써준 것들 다 시험 문제야. 통하지 아니함으로 이런 전차란 말이 있어. 전차 이게 뭐 탱크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런 전차 이것도 이유 까닭이라는 뜻이야. 근데 전차란 말은 지금 아무도 쓰지 않고 사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어야. 그래서 이유 까닭이라는 뜻이에요. 까닭. 그리고 2번 이것도 역시 뭐라고요? 사어예요. 안 쓰는 말이야. 뭐 가끔 장난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이런 전차로 그 다음에 중요한 글자. 자 여기까지 일단 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이런 전차로 여기까지 써니? 자 그 다음에 지워 되겠니? 6번 써볼게. 어린. 이거 형광펜입니다. 뭐 지금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어린이 형광펜입니다. 6번. 어린이란 말은 지금은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라 어리석은이라는 뜻이야. 근데 어리석다는 얘기가 뭔가 지혜가 없다 이런 느낌보다 약간 좀 이렇게 배움이 부족한. 많이 배우지 못하고 잘 지식이 없는 이런 느낌. 그래서 어린이란 말은 어떤 느낌이라고요? 어린은 뭐예요? 자 보세요. 현대어는 무슨 뜻이라고요? 현대어로는 나이가 적은이라는 뜻이잖아. 적은 즉 영의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게 600년 전으로 가볼게요. 600년 전으로 간다는 얘기는 요때로 돌아간다는 얘기지. 저 들어와서 중세국어. 이거 정확히 뭐 후기 중세국어죠. 중세국어. 즉 저기 세종대왕 당시에는 나이하고 전혀 상관없고요. 어리석은 또는 무지한 이런 뜻이었어요. 지식을. 근데 이건 탓을 하는 게 아니야. 백성들은 그 당시 당연히 교육이라는 걸 받지 못했던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얘는 이번에는 foolish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이걸 왜 별표를 3개 쳐느냐? 자, 여기서 설명할 게 하나가 있어. 여기서 설명할 게 하나가 있어. 6번 중간에 하나 써보자.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이거 꼭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배경 지식 하나 추가합시다. 배경 지식 추가합시다. 뭘 써줄 거냐면요. 어휘에 의미, 잘 들어, 의미 변화라고 하는 게 있어. 자, 뭐라고요? 변화라고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언어는 생명체 같은 거야. 그래서 새로 생겨나고 발전했다가 죽기도 하고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막 이런다는 얘기죠. 자, 굳이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예를 들어 볼 거냐면요. 얘들아, 니네 지금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도 너희들어는 꽤 많이 아는 편인데 어떤 뭐 김밥 전문이 어디 가서 뭘 먹었어, 뭐 마라탕 이런 거 먹었어, 근데 맛있어. 그럼 니네 보통 뭐라 그래? 와, 개 맛있어 막 이러지 않아요? 아, 그거 잘 안 쓰나? 개 맛있어 이런 말 쓴다면 그래서 막 매우 이런 의미로 약간 개란 말을 붙이잖아. 근데 불과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요즘 이 말 잘 안 쓸걸? 짱이라는 말을 많이 썼지. 와, 짱 멋있어. 잠깐만, 재환아, 너 초등학생 때 짱이란 말 쓴 적 있고, 와, 짱 멋있어. 와, 짱 좋아. 초등학생 때까지. 는 그 말이. 근데 이제 그 단어는 이제 좀 뭐 한 거냐? 짱이란 말이 이제 좀 거의 짱이란 말 쓰면 어우 병신. 약간 이런 느낌이죠. 지금은 개란 말이 많이 쓴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때는 짱이란 말을 앞에 붙였어. 그래서 이런 거 학교에서 제일 싸움 잘하고 공부 잘해도 걔가 짱이야 이런 말 많이 썼죠. 와, 짱이야. 와. 근데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어떤 말 많이 썼는지 아니? 이거 웃기다. 이거 보면 되게 웃겨.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캡이란 말을 붙였어. 캡. 이게 캡틴이란 말로 응용한 거지. 캡 맛있어. 아, 진짜라니까. 야, 걔가 우리 학교 국어 캡이잖아. 웃기지? 근데 진짜 썼다니까. 와, 캡 맛있어. 와, 캡장, 캡장, 울트라 캡장 뭐 이런 거. 그거 진짜 나 때 내가 니들 고등학교 때 썼단 말이야. 근데 그 전에 우리 삼촌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삼촌 세대 또 어떤 통이란 말을 썼어. 걔아가 니네 학교 통이가. 이렇게. 가끔 옛날 영화 보면 나오죠. 부산 영화. 걔아가 니네 학교 통이가. 통저. 얘는 뭔데? 부통입니다 얘. 뭐 이렇게. 그럼 얘들아 뭐니?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언어는 마치 생명체 같아. 통이란 말이 언젠가 탄생했겠죠. 그랬다가 한참 전성기로 개나 소나 다 쓰지.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 뭐 하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럼 죽을 때쯤에 얘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단어가 생겨나지. 그럼 이때는 뭐니? 이때는 두 단어가 서로 뭐 하는 거냐? 서로 경쟁하죠. 그러다 이제 통은 죽고 캡이 전성기인데 얘도 역시 사람이 영원하지 않잖아.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잘 크다가 점점 늙어 죽는 거잖아. 캡이 좀 사라질 때쯤에 이때 짱이란 말이 나와서 그럼 이때는 공존하는 거죠. 그랬다 캡은 죽고 이제 짱을 쓰고 그러다 이제 짱도 약간 거의 죽었죠. 거의 짱이 이쯤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란 말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두 개가 약간 혼용이죠. 약간 혼용이죠. 근데 얘가 한 20% 정도 쓰고 얘가 80% 정도 됐어요. 언어는 뭐라고요? 생성, 발달, 소멸. 그러니까 당연히 어휘도 어휘의 뜻도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체 같은 거예요. 니네 초등학교 때 얼굴이랑 지금 얼굴이랑 같냐고요. 초등학교 때는 니네 다들 예쁘고 잘생겼었을 거 아니야. 이게 엉망이지 않았을 거 아니야. 아니 진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도 잘생길 때가 있었어요 얘들아. 나도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겠니? 엄마 아버지가 태어났겠니? 애기가 이렇게 태어나면 이게 사람이야 이게? 근데 내가 10년 있으면 이거보다 좀 더 늙은 모습이겠죠. 마찬가지야. 어휘도 변해. 생명체 같은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어휘의 의미 변화에는 3개가 있어. 잘 봐. 첫 번째가 뭐냐? 잘 들어. 이거 좀 어려워. 이거 헷갈리면 안 돼. 1번이 뭐냐면 1번이
확대야 확대. 2번이 축소야. 3번이 이동이야. 얘들아 뭐 조심하시냐면요. 이 이동이라는 말과 변화라는 말 있죠.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림 주의. 그러니까 즉 이동이란 말은 변화의 한 종류고요. 확대, 축소, 이동을 다 합쳐서 변화라고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확대는 뭘 거 같니? 그 의미가 어떻게 된 거니? 더 넓게 쓰이는 거죠. 그럼 옛날에는 이런 현상에게만 A라는 단어 썼는데 이제는 이런 현상한테 A라고 쓰는 거지. 그럼 이건 뭐야? 확대는 뭐겠어요? 확대는 지칭 대상이 서윤아, 우리 이쁜이 서윤이 지칭 대상이 많아지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칭 대상이나 개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제이라 축소는 뭐겠냐? 옛날에는 이런 현상이나 이런 개념을 다 A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 중에서 이런 것만 A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지칭 대상이나 개념의 범위가 어떻게 된 걸 말하는 거야? 이건 적어지는 거야. 이건 지칭 대상. 이거 다 변하죠. 그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이나 개념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걸 축소라고 그래요. 자, 그다음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중요해요. 이동은요. 아예 의미가 바뀌어 버리는 거야. 내가 이걸 왜 헷갈리지 말아요. 얘가 의미가 아예 바뀌는 거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기 싫어? 변화라고 하기 쉽지. 근데 변화는 이 세 개를 다 뭐 하는 말이야? 포괄하는 거야. 이동이 뭐라고요? 이동이 아예 지칭 대상이나 개념이 아예 바뀌는 거예요. 아예 다른 뜻으로 바뀌는 걸 말이야.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여기까지만 할게. 영감이란 말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영감이란 말이 있어. 영감 왜 불러? 할 때 영감. 얘들아 원래 영감의 뜻은요. 과거에는요. 자, 과거라고 써볼게. 원래 과거에는 영감이라는 뜻이 당상관이라고 하는 계급이 있어. 당상관. 요즘 지금 차관급. 꽤 높은 벼슬아치들한테만 영감이라고 그랬어. 옛날에는. 그래서 사극에 보면 대감대 영감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시오 이런 말만 썼단 말이지. 노인네란 뜻이 아니었어. 그래서 지금도 가끔 혹시 영화 보면 가끔 지금도 검사나 이렇게 높은 양반들한테 아이고 영감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이런 말 써요. 지금도 가끔. 그래서 원래 영감은 당상관이 뭔지 몰랐대. 고위 벼슬아치한테만 썼단 말이야. 그다음 퀴즈.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 팔도에서 영감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20-30명 내외였겠죠. 그럼 영감이 지칭할 수 있는 사람은 20-30명밖에 안 돼. 근데 지금은 나이 좀만 많은 남자는 다 영감이지. 그럼 당연히 영감이라는 단어 쓰임새가 훨씬 더 뭐해지는 거야? 많아지죠. 지금 벼슬 안 해도 나이만 대충 찬 남자는 다 영감이라고 하지. 그러면 지칭 대상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명수가 어떻게 된 거야? 영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명수가 어떻게 된 거야? 엄청 많아진 거죠. 옛날에는 남자, 그 중에서도 과거 급제하고 그 중에서도 말단 벼슬은 아니고 정말 높은 벼슬 하는 사람들만 영감님 이랬는데 요즘은 나이만 찬 남자는 다 영감이잖아. 그러니까 지칭 대상이나 개념의 범위가 어떻게 됐다고? 확대. 그래서 자, 영감 무슨 뜻이었다고요? 고위 벼슬아치를 말하는 거였어. 고위 벼슬아치를 말하는 거였어. 근데 지금 현재는 무슨 뜻이라고요? 자, 과거에는 이거 빨간색으로 써줄게. 과거에는 근데 현재는 뭐라고요? 현재는 당연히 고위 벼슬아치 남성이죠. 당연히 남성이지. 근데 지금은 나이가 많은 모든 남성한테 벼슬 같은 거 안 해도 되지. 남성한테 다 영감이라고 하죠. 그럼 한마디로 영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대상이 엄청 많아진 거야. 뭐 몇천 배 늘어난 거지. 그 당시에 조선에 영감이라고 불릴만한 사람은 20명 내외죠. 자, 두 번째. 반대도 있어. 예전엔 그냥 범용적으로 썼는데 유니버설하게 썼는데 이제는 특정 요런 사람한테만 쓰는 말들. 자, 대표적인 단어가 놈이란 말이 있어. 놈. 이 후미정어도 있거든요. 놈이란 말은 원래 무슨 뜻이었냐면요.
과거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그냥 사람 전체를 뜻하는 말이었어. 그냥 사람이야 사람. 그냥 men 즉 남성이고 여성이고 나이가 많고 적고 뭐 종이고 노비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놈이 그냥 사람이라 뜻이었어. 그냥 맨이야 맨. 근데 지금은 그러면 얘들아 그럼 그 당시에 조선시대 놈이 아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지.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어때? 사람 중에서 나보다 좀 나이 어리거나 그 다음에 남자 주로 남자 그 중에서도 약간 어떤 느낌이야? 에서도 약간 비속어 느낌이잖아요. 이놈이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놈이란 말 함부로 쓰면 안 되죠. 물론 여성한테도 쓰긴 하지만 주로 남자한테 하는 쓰죠. 옛날에 근데 남성이고 여성이고 나이가 많고 적고 무조건 다 놈이었다고. 그러니까 조선에는 모든 사람이 다 놈이었다고. 그냥 사람이라 뜻이었다고. 근데 이제는 남자. 그 중에서도 그중 내가 원장님한테 이놈 봐라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직책이 낮거나 그리고 약간 비속어의 느낌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놈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큰일 나지. 내가 대표님한테 가서 이놈 오셨어요? 그러면 무슨 소리? 원래 놈이 그땐 사람이란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건 그때나 쓰는 말이고 지금은 안 되지. 그럼 어때? 이제 놈이란 말은 정말 명수가 많이 줄었죠. 세 번째 여기까지 맞게 오늘은 자 세 번째 뭐냐면 아까 방금 했던 어리다 같은 거야. 이거는 나이가 얘들아 잠깐만 근데 어쨌든 이 두 개는 연관성은 있니 없니? 어쨌든 사람 지칭이고 어쨌든 사람 지칭이잖아. 근데 이거는 아예 의미가 아예 연관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아예 뚝 떨어져 가는 거야. 애가 아예 팁으로 옮겨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얘들 어린 같은 게 있어요. 방금 했던 거. 그럼 얘는 뭐예요? 과거에는 무슨 뜻이었다고요? 어린이란 말이 선생님 나이가 어리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아이 그런 건 잘못된 유추죠. 그럼 뭐 나이가 많으면 다 똑똑하냐? 과거에는 무슨 뜻이었다고요? 어리석은이라는 뜻이었다고요. 어리석은이라는 뜻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 현재는 뭐예요? 지금 현재는 나이가 적은이라는 뜻이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어쨌든 얘네 두 개는 어쨌든 연관성은 계속 유지되지. 연관성은 유지가 되고 있죠. 왜? 지칭하는 범위만 좀 많아지고 적었지만 어쨌든 둘 다 사람이고 얘도 둘 다 사람이죠. 근데 얘는 맨 마지막 이동은 어때요? 얘는 연관성이 아예 없어져 버리죠. 연관성 파괴입니다. 파괴. 근데 주의할 점 의미가 변화하는 것은 이동이라고 한다. 용어가. 그리고 확대, 축소, 이동을 다 합쳐서 변화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왜? 언어는 뭐니까요? 생명체니까요. 내 얼굴도 변하고 성격도 변하듯이 어휘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에 마참내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할 놈이 한이랄 때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라고 써준 거예요. 이해갔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금요일날 하기 전에 자 이거 외워서 시험 볼 거야. 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딱 읽을 거야. 그럼 아직 내가 여기 어엽보다 이거 아직 몇 개 아직 드렸고 거의 다 하긴 했지만 드렸거든. 자 금요일날 오시면 바로 나머지 몇 개 단어 한 6번까지 했죠. 한 3-4개 정도만 더 하면 되거든요. 그거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법 들어갈 거예요. 문법 들어가에 앞서서 자 지금 여기 강의 들으시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 번만 읽고 가자. 요거 외우는 게 숙제다. 자 숙제다. 예습 필요 없어. 어설프게 예습해오지 마. 우리 고쳐준 게 더 힘들어. 복습만 확실하게. 자 읽어봅시다. 목소리 크게 해서 자 1분만 딱 읽고 가자. 시작. 나랏 말싸미 둥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 이셔도. 얘들아 백성할 때 성은 그 꼭지 있죠? 보이죠? 마참내부터 시작.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일할 위하야 어여삐 너겨 새로 28짤알
맹가노니 사람마다 해요. 수위니겨 날로 숨에 뼈난키 하고저 할 따라매니라. 우리나라의 말은 중국과 달라서 한자어는 서로 통하지 않냐고 이거.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마침내 펼치지 못한 백성이 너무너무 많았다.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불쌍히 위해서 이번에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매일매일 쓰임에 있어서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쉽게 익혀서 매일매일 편안하게 쓰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요. 고생했고 자 오늘 제자 원리 초성 오늘은 본격적인 수업이었어요. 지난번 시대 부분 있고 제자 원리 그 다음에 이거 꼭 복습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이들아 예습은 필요 없어. 복습만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녕. 수고했어요.